네, 안녕하십니까. 가보겠습니다. 별일들 없으시죠? 고등학교 3학년 2024년 5월 모의고사 36번 지문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학위관에서 방금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끝내고 다시 또 다른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특히 수시 과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36번 소재를 보게 되면 시간 여행에 관한 철학적 탐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지문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여러분 뭐 영화나 뭐 드라마 아니면은 뭐 소설 같은 경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경우 그런 거 많이 본 적 있지 않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Philosophers who seek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ime. 철학자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철학자들입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죠. seek to understand. 이해하기를 추구하는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해하기를 원하는 철학자들은 자, 그럼 무엇을 이해하지? 시간의 본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철학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The possibility of time travel, 가능성과 관련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시간 여행에 관련된 가능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시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고자 한대요. 시간의 속성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간 여행이 참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러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죠. But 하지만 there are no real life cases of time travel. 맞는 말입니다. There are no가 나오면서 여기 cases 조심할게요. There is라고 하시면 안 되겠네요. 현실적인 경우들은 없죠. 시간 여행을 했었던 현실적인 사례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뭐 공룡이 살던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라든지 그런 걸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시간 여행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례들은 없어요. In situations such as this, 이러한 것과 같은 상황들에서 보자면 철학자들은 종종 construct, 만듭니다. 무엇을? 생각 실험들을 만들어내죠. 수능 특강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사고 실험이라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사고 실험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construct를 건설하다라는 뜻으로 하지 말고 무엇인가 만들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쉬워지죠. 그러니까 그 사고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imagined scenarios. 상상과 관련된 시나리오들인데 그게 뭐냐면 they bring out the thoughts and presuppositions underlying people's judgment. 그러한 상상과 관련된 시나리오들은 무엇입니까? bring out, 끌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죠. 생각과 무엇을 끌어냅니까? 전제를 끌어내는 상상력이 있는 상상 속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나 봐요. 자, underlying 어디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의 기저를 이루는 즉 기초가 되는 이라는 뜻이죠. based on 사람들의 판단에 기초를 하는 전제들과 생각을 끌어내는 상상력의 시나리오들 그러한 생각의 실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시간여행이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그러한 것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대요. Sometimes 때로는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어디에서 나오기도 합니까? 책,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나오기도 하죠. Other times 다른 경우에 철학자들은 그냥 만들기도 해요. 자신들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시간 여행이 가능할지, 그러면 시간 여행과 관련해서 그런 전제는 무엇일지, 영화, 그리고 뭐 책, 그리고 뭐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은 자신들만의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합니다. Either way 문장 삽입 조심하시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영화나 뭐 책, 텔레비전 이런 대중 매체들에서 얻은지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만들든지 어느 쪽이든지 간에 the point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is to put such concepts to the test. 그러한 개념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개념 시험해 봐야죠. In the case of a time travel,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시간 여행의 경우에서는 흔한 생각 실험은 무엇이냐면 일단 상상해 보는 것이야. What would happen? 조심할까요? What would happen 다음에 if you went back. 이걸 왜 조심해야 될까? And found. 왜 조심해야 될까? 시제를 지금 보면은 과거 조동사 나왔고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if 주어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친구 가정법 과거의 시제네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as if 가정법, without 가정법, otherwise 가정법, 주어 위시 가정법, should 가정법 되게 많이 봤어요. 그쵸? 이렇게 많은 가정법이 있었나? 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많은 가정법 중에서 가정법에서는 시제 일치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과거조동사, 동사원형, 과거동사. 그쵸? 시제 일치 조심하겠습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간다면, 어떤 시간대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발견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런 위치, 이런 입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건데, to interfere in such a way that you were never born. 와우, 진짜요?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너가 절대로 태어나지 않는 방식에서 개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했었을 때 과거로 가는 거야. 내가 절대로 태어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입장에 우리가 있대.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그쵸? 과거로 갔는데 내가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은 태어날 수 없겠죠. 그쵸? 나라는 사람, 여기서 유라고 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어떻겠냐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젊었을 때 만났을 때 그걸 내가 깨트리게 되면 혹은 엄마와 아빠가 절대 못 만나게 한다면 나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죠. 뭐 엄마와 아빠를 못 만나게 해. 그럼 내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지 않겠어? 왜냐면 엄마와 아빠가 만나지 못했으니까 나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시간여행의 본질을 따져본 거예요. It seems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Something 무엇인가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해. To prevent A from ing 나왔습니다. 그쵸? 뭐 stop A from ing, keep A from ing, ban, prohibit, inhibit, discourage 굉장히 많아요. 저하고 같이 한 학생들 거 다 외워놨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 됐습니까? 여기 부분 이런 것처럼 보이죠? 무엇인가 일어나야만 해. 그러한 일을 하도록 막도록 하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this라는 거는 앞에 있는 거를 받아준 거겠죠? 요 내용을 받아서 내려왔을 겁니다. 그쵸? 여러분이 절대로 태어날 수 없었던 방식에서 여러분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라 그랬었죠. 그러면 이러한 일을 막도록 해야 돼. 왜? 뭐 뒤에 나오잖아. Because 왜냐하면 만약에 너가 여기도 가정법이네요. 성공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한다라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다시 못 태어나게 막는 거잖아요. 그쵸?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So 그러면 너 다시 돌아갈 수 없을걸? 다시 현실, 이 시간대로 돌아올 수 없을걸? 그쵸? 맞는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엄마와 아빠가 못 만나게 해? 그럼 결혼도 못 해?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지? 그치?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한 일을 막도록 하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왜냐면 네가 엄마와 아빠를 못 만나게 해. 다시 태어날 수 없도록 해. 그러면 너는 존재할 수 없을 거고 너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As a result of thinking through the search of cases 따라서 그 결과로 이렇게 생각한 결과인데요.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본 결과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무엇을? The very notion,
명사를 강조해냈네요. 시간 여행의 바로 그 개념, 그건 말도 안 돼. 시간 여행이라는 거 말도 안 돼. 완전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맞을 거예요. 뭐 시간 여행을 했는데 뭐 엄마와 아빠를 못 만나게 했어.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는 시간 여행 자체라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철학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 여행과 관련해서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36번 괜찮았죠?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냥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겠구나 요 정도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2024년 5월 36번 이렇게 하고요. 뭐 그림을 지금 실어 놓으셨네요. 이걸 제작하신 분들은 시간 여행하는 모습, 철학자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이 지문에 따르자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시간 여행 불가능해.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7번입니다. 주제문은 제가 따로 적어놨어요. 수면을 취할 때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맞죠? 여러분 이거는 제 기억이 맞으면은 고등학교 1학년 올해 3월 모의고사에서 이게 나왔었거든요. 뭐 지각 이탈이란 표현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고등학교 1학년 2024년 3월 모의고사에 몇 번 지문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에 보면은 지각 이탈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인식하나요? 물론 자동차의 경적 소리에 의해서 잠을 깰 수는 있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수면이라는 것을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다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죠?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과분들께서는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갑시다. 빨간 펜으로 바꿨어요. 보편적인 인디케이터, 어떤 모습은 수면과 관련된 보편적인 지표는 무엇입니까? The loss of external awareness라고 얘기를 해요. 외부 인식의 상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끝났어요. 끝. 수면이라는 게 뭐라고요? 외부에서 무엇인가 일어나는구나.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네. 그러한 깨닫는 것을 못한다라는 거네요. 즉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몰라요. 그게 수면의 보편적인 속성, 그 특징, 지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all, 모든 것. 그게 뭔데? 주격관계 대명사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At least, 적어도 not explicitly. 뭐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절대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안다고 하더라도 잠기가 밝은 사람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잠을 자면서 주변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우리 그거 다 인식하지 못해요. In actual fact, 뭐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의 귀는 여전히 듣고 있는 건 맞고요. 여러분의 눈, 물론 감겨 있긴 하지만 그 눈들도 여전히 보고 있을 수 있답니다. 선생님, 귀는 무엇인가 듣고 눈도 무엇인가 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청각적인 정보라든지 시각적인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서 알려줘요. All the signals diffuse into the center of your brain. 그래, 모든 이러한 신호들, 뭐 청각 신호, 뭐 아니면은 뭐 시각적인 신호들, 이러한 것은 여전히 들어와요. 어디로? 우리의 뇌의 중심부로 들러가게 되죠. 그렇죠? 와요. 뭐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뇌의 중심부로 다 들어오긴 해. 하지만 그러한 신호들은 막힙니다. 뭐에 의해서? 지각의 바리케이트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perceptual barricade, 지각의 바리케이트. 이게 뭐냐면은 무엇인가 막는 것 같아요. 그쵸?
셋업인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이러한 구조에 설치되어 있을 때 무엇이라고 불리는 시상. 시상이라고 불리는 구조에서 만들어진 바리케이트에 의해서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지적인 신호라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막혀 있대요. 즉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가지 못하나 봐요. 그렇죠? 시상이라는 것은 결정합니다. 어떤 감각적인 신호들이 허용이 될지 무엇을 통해 그것의 문, 즉 바리케이트의 문을 통해서 어떤 어디 갔지? 위치 맞나요? 네, 맞네요. 시상은 자신의 문을 통해서 어떤 이거 안 보인다. 센서리 맞죠? 미안합니다. 눈이 확 갔네. 지금 내가 이게 안 들어오나? 이 감각적인 정보가? 죄송합니다. 어떤 감각적인 정보들이 들어오도록 할지 그걸 결정하고 which are not 어떤 감각적인 신호들이 들어오지 못할지 그런 거를 결정한다네요. Should they be granted each permission to pass they are sent? 이거는 지금 그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슈드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 제가 현강에서 하던 학생들은 슈드 가정법의 느낌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나 이러하다면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하신다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if가 생략되면서 도치가 됐어요. 됐죠? 그러한 것들이 감각 신호들이 정말 받게 된다면 부여받게 된다면 무엇을 통과할 수 있는 허용을 받게 된다면 지금 시상이 문을 통해서 어떤 감각적인 신호가 들어오고 어떤 것은 들어오지 못할지 결정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진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한 감각 신호들이 통과할 수 있는 허용을 받게 된다면 그 감각 신호들은 보내집니다. 두뇌 피질로, 대뇌 피질로 보내지게 됩니다. At the top of your brain, 여러분의 뇌의 윗부분에 있는 두뇌 피질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감각 신호들이 의식적으로 인식이 되긴 한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을 듣고 있죠. 청각 신호 활용하죠. 시각 신호 활용하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우리의 두뇌 피질로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의식적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By locking its gate shut. 그런데 이제요. 그 문을 닫음으로써 선생님 그럼 문을 닫는다라는 거는 이제 감각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상은 부여합니다. 감각의 정전을 뇌 속에 부여해요. 선생님, 감각의 정전을 뇌 속에서 부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생각해봐. 감각 신호 인식 못해. 그렇지? 그러면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네. 그렇죠? preventing onward travel of those signals to the cortex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onward라는 게 어디 쪽으로 향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즉 막는 것입니다. 그 이동을 막는 거예요. 그러한 신호들의 향하는 이동을 두뇌 피질로 향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렇지. 왜냐면 아까 나왔었던 두뇌 피질이라는 것은 위에서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의식적으로 감각 신호가 인식이 되는 곳이죠. 그쵸? 그러니까 문을 닫음으로써 시상이라는 것은 두뇌의 감각의 정전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것은 감각 신호들의 이동을 어디로 향하는 감각 신호가 인식이 될 수 있는 두뇌 피질로의 이동을 막는 것이다. 이게 다 우리의 시상 덕분인 것 같아요. As a result, 그 결과로 여러분은 더 이상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정보의 방송이라는 것들, 즉 정보가 흐르는 것을 의미할 것 같아요. Being transmitted from your outer sense organs. 어디에서 전송이 되고 있는 여러분의
외부의 감각기관, 뭐 눈, 귀 이런 것으로 전달이 되는 정보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한데 그거 다 뭐 덕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상이 그러한 외부의 신호들의 이동을 두뇌 피줄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우리는 수면을 취하면서 주변의 환경에서 변화, 어떤 감각 신호를 인식하지 못한대요. At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뇌는 잃게 된 겁니다. 깨어있는 접촉을 잃게 된 거예요. 무엇가요? With the outside world. 외부의 세상과 깨어있는 접촉을 잃게 되었다. 그러니까 외부 세상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걸 말한 거죠. Said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고 있다라는 것은 시상이 감각 신호들을 두뇌 피질로 대뇌 피질도 상관없고요. 두뇌 피질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요. 왜냐면 이 두뇌 피질이라는 것의 기능이 뭐라고 나와 있었죠? 감각 신호를 인식하죠. 시상이 감각 신호를 두뇌 피줄로 이동하는 것을 막으니까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우린 지금 잠이 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잠기 밝은 사람 그런 분들 말고요. 보통 숙면을 취할 때 주변에 누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누가 우리를 만지든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면을 하는 동안에 시상이 두뇌 피질로 향하는 것을 막았구나. 감각 신호들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인식이 되는 그러한 것을 향하도록 하는 됐습니까? 감각의 정보들이 그 두뇌 피질로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쳤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배경 지식 하나 늘었어요. 37번. 수면을 취할 때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바리케이트의 역할을 하는 시상 덕분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잠기가 밝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시상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긴 하겠죠. 물론 뭐 깨어나는 거의 정도는 다르긴 합니다만 이 시상 덕분에 우리는 수면을 온전히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7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8, 39 뭐 40, 41, 2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번 38번 질문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